자, 오늘은 서해부 통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겠는데요. 서해부라는 곳이 우리가 주로 이제 운전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을 오래 했거나 했을 때 일어나면은 순간적으로 아픈 부분, 팬티 라인 있는 부분을 갖다 주로 이제 서해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허리가 아프신 분들 물론 계세요. 오래 앉아 계시면은. 근데 여기 서해부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서해부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우리 골반을 보시면은 골반 앞쪽에 이 치골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팬티를 입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서해부예요. 서해부인데 그 안쪽에 뼈를 보면은 고관절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고관절 아파, 앉았다 일어났을 때 고관절 아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고관절이 아프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은 뼈가 큰 뼈 두 군데가 맞물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 고관절이란 부분은 굉장히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번 앞뒤 전후 좌우 돌리기도 되고 안쪽으로 돌리기 바깥쪽으로 돌리기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근육이 여기를 감싸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쪽이 문제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통증의 양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이 앞쪽 부분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우선 보통 고관절이 아파요 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병원에 가시면은 고관절도 퇴행성이 있습니다. 무릎처럼. 퇴행성 너무 많이 써서 뭐 나이 들어서 퇴행성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가운데 연골이 있는 부분이 점점 닳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소켓처럼 볼트 너트처럼 우리 고관절이라는 부분은 동그랗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맞물리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볼 롤링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그 공간이 어느 쪽으로 살짝 틀어져서 좀 좁아지는 부분이 생긴다. 원래 정상적인 부분보다 살짝 좁아지는 부분이 생긴다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부딪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또 염증이 생기면 또 염증 때문에 그 주변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서 살짝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어긋나는 경우를 아탈구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긋나는 경우 이게 앞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서 살짝 어긋났을 때는 또 전방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원래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뼈가 어디든 살짝 치우치면서 부딪히거나 살짝 더 튀어나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튀어나오거나 부딪히거나 했을 때는 분명 그쪽으로 움직일 때 더 문제가 생기겠죠. 아프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내 대퇴골, 허벅지 뼈가 앞으로 뭐 살짝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밀렸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골반이 문제가 생겨서 밀려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하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도 다 사실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좀 흔하게 많이 이런 고관절 부분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보면은 자세가 조금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이런 스웨이백이란 자세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골반뼈하고 이어지는 허벅지 뼈 그 사이의 관절이 앞으로 살짝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내가 엉덩이를 갖다 완전히 너무 뒤로 쭉 빼가지고 앞쪽을 바짝 힘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근육들의 이상 결국은 내 관절이 살짝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했다는 것도 결국은 그쪽을 당기고 있는 근육이 지나치게 짧아지거나 너무 경직되거나 했을 때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빨간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우리 통증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들 느끼시는 증상이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저희는 여기 2번 케이스를 한번 볼 겁니다. 2번 케이스 같은 경우가 오래 앉아 있을 때 안쪽에 있는 근육, 여기선 장요근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이제 경직되거나 짧아지거나 아니면 그 뒤쪽에 항상 근육은 짝으로 움직이는데 앞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있으면 뒤에서도 받쳐주는 근육이 있겠죠. 그 근육 두 개가 같이 조합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장요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장요근이 보면 아까 2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에 골반하고 허리 쪽을 이어주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근육이 밑에 있는 허벅지 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근육을 세 부분을 다 이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짧아졌을 때는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그리고 고관절도 아파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래 앉아 있었을 때는 이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허리가 이렇게 고관절을 우리가 굽혀서 앉아 있잖아요. 허리를 굽혀서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고관절을 굽혀서 앉아 있는 상태니까 이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예요. 짧아진 상태에서 오래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은 아, 나는 이게 내 자세인가 봐. 그리고 풀리는 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밖에 이제 쉰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면은 아픈 거죠. 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해졌던 근육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 부분이 아파요. 서해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파요 했을 때는 아, 내가 장요근이란 부분이 너무 짧아져 있구나.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 감각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큰 근육이 밑으로도 돼 있고 골반에서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근육을 장요근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요근. 대요근은 큰 허리 근육이라는 뜻이니까 허리 쪽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근육이고요. 장골근은 우리 골반 장골이라는 이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 점액낭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딪히지 않기 위한 관절, 쿠션들이 모두 있는데 되게 많은데 이 관절낭, 그 점액낭도 여기 또 하나 껴서 우리 뼈하고 근육이 지나치게 마찰을 많이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근육이 우리 고관절, 아까 말씀드린 이 뼈를 굽히는 근육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근육이기 때문에, 고관절 운동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 탄력이 생기면서 조금 허리도 이어져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허리도 같이 편안해지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운동을 해보실 텐데, 이 운동을 갖다 해보는 거를 저는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한번 보시고 저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게 돼요. 앞에 보시면 이 부분을 늘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늘려주는데 이 동작은 사실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단지 이 서해부를 늘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햄스트링이나 엉덩이 근육 쪽이 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쉬운 동작은 이렇게 무릎을 대고 바닥에서 하시는 동작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밖에서는 잘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트도 깔고 집에서는 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해볼 그 동작은 서서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늘려야 하는 목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쪽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배를 툭 내밀거나 해서 허리를 꺾어서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운동은 사실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동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게 되면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 배의 힘을 훅 풀어서 허리를 꺾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즘 오토를 하시잖아요. 왼발을 잘 안 쓰고 오른쪽 발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좌우 그 엉덩이 근육에
힘이 불균형한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골반이 살짝 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배로 힘을 중심을 딱 잡으시고 우리 몸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심이 맞아야 좌우 균형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앞쪽을 늘린다. 배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아까도 앞에 있는 영상에서도 앞쪽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많이 앞쪽으로 다시 들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앞쪽으로 쭉 당겼다가 늘렸다가 하시는데 늘리는 동작을 하실 때 내가 고관절이 덜컥거리는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 너무 과하게 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 당기는 동작에 조금 더 힘을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습을 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통증 기본 운동 기억나시죠? 우선은 속에 있는 근육, 심부 근육부터 풀어서 몸이 조금 이완되게 한 다음에 그 일종의 투망 효과, 그물 효과로 속에 있는 근육을 쫙 당겨서 당겼다 늘렸다 호흡을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파워건을 갖다 늘리는 그런 동작을 좀 해볼 겁니다. 먼저 심호흡으로 한번 다섯 번 해볼게요. 심호흡을 하면서 아랫배하고 꼬리뼈 쪽에 힘을 줘서 코어를 세팅하는 걸 동시에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어깨 한번 펴실게요. 어깨 위로, 뒤로, 밑으로, 후. 어깨는 힘이 빠지고 명치 아래쪽으로는 뻐근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갈게요. 위로, 뒤로, 밑으로 쭉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옆구리,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고 후 힘을 뺍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로, 뒤로, 밑으로 후. 자, 이 상태에서 크게 심호흡 한번, 세 번 한번 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땐 코로 빨리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최대한 많이 뱃속에 있는 걸 다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배를 꽉 조여줍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후. 소리 내니까 전 잘 안 돼요. 더 뱉어냅니다. 마지막 한 번. 자,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속 심부 근육들이 한번 스트레칭이 됐기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일어나기 전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만 먼저 하고 나셔도 훨씬 통증이 덜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제 저랑 두 가지를 갖다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서서 하시는 거예요, 서서. 여기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못 일어나실 거예요. 여기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아파서 쭉 못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심호흡을 하고 코어 세팅을 한 다음에 일어나시게 되면은 큰 통증은 없이 일단 일어납니다. 근데 다시 또 앉을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서 얘 탄력을 다시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스트레칭 해주는데, 방법은 똑같은데 단지 서서 하는 것 뿐이에요. 혹시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잡을 게 있다 그러면 살짝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를 뒤로 천천히 뒤로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여기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뒤에 허리를 꺾거나 허벅지를 너무 심하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늘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이렇게 몸이 틀어지면 안 되고요. 몸은 가운데를 유지를 하고 다리를 뒤로 쭉 보내줍니다. 나는 약간 벌려야지 더 시원해. 난 약간 더 뒤로 가야지 더 시원해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각도는 본인이 스스로 약간 조절하시면 되세요. 일단 기본은
뒤로. 후, 허리를 꺾으시면 안 되니까 배를 이렇게 풀면 허리가 꺾여요. 배는 꾹 집어넣어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해줍니다. 목적은 여기만 늘려준다. 조금 더 시원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살짝 뒤쪽으로 늘려주면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를 쭉 늘려주고 바로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짧아져 있고 경직돼 있는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근파열이 일부 일어날 수 있어요.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속근육까지 같이 움직이려면 천천히 움직이셔야지 같이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자, 갑니다. 두 번째. 후. 자, 살짝 뒤로 한번 보내주고 허리 조심하시고 내려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반대쪽도 천천히 뒤로 쭉 늘려주시고 후 살짝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내서 조금 더 늘려줍니다. 바로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쭉 늘려주고 뒤로 살짝 보내줍니다. 바로 자, 이거를 하실 때 오른쪽 왼쪽 골반 상태가 지금 근육 상태가 달라져 있는 분은 특히 운전하시다 일어나시면은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엉덩이 근육이 좀 풀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요걸 갖다가 다리 힘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른쪽이 더 힘드네 이렇게 오른쪽을 축을 할 때 조금 더 힘드네 그런 느낌이 들 테니까 조금 더 주의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지금 이거는 뒤쪽에 엉덩이 근육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뒤쪽 근육이 힘 없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이나 아니면은 운전석을 문을 열어놓고 다리를 이렇게 뒤에다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쭉 앞으로 몸을 살짝 밀어주면 여기가 또 늘어나요. 쭉. 그러면 엉덩이 근육을 너무 힘을 많이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드실 거예요. 스트레칭 하시기가. 이렇게 쭉 늘려주고 다시 가볍게 풀어주고 이때는 이 허벅지 근육도 같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하실 거예요. 쭉 앞으로 갔다가 바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갔다가 바로 천천히 다리 내리시고 반대쪽도 가겠습니다. 짝다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쪽, 이쪽을 알겠네요. 제가 또. 자, 다리 살짝 거시고 앞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후, 바로 한 번 더 갑니다. 후, 바로 마지막 한 번 갑니다. 후, 항상 근육을 늘려줄 때 후 하고 숨을 뱉어서 힘을 빼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로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스트레칭 당뇨근 쪽이 아파서 운전을 하거나 오래 하거나 오래 앉아 있었을 때 서이부 통증이 서이부가 갑자기 아파요 하는 거 그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렸고요. 누워서도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누워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앉아서도 하실 수 있지만 밖에서 난 아무것도 이제 밖이라 살 수가 없어 할 필요 없이 그냥 밖에 있는 어떤 벽이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뭐 난간이라든지 좀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원하는 스트레칭 같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서해부 통증이 좀 아프지 않게 여기가 계속 아프면은 엉덩이를 허리를 못 펴게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 그럼 엉덩이 근육도 빠지고 복근도 빠지게 되거든요. 어르신들 특히 엉덩이 근육 빠지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평상시에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근육을 갖다가 근육이 감소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른 운동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스트레칭 알려주신 우리
이윤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채팅으로 또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또 몸을 좀 움직이셨는데 지금도 이제 저하고도 이 스쿼트를 또 함께 해야 되겠죠. 예, 스쿼트 준비를 해 주시면 같이 또 신나고 즐겁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들 감사합니다라고 채팅에서 남겨주고 계시고요. 예,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자, 보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48개까지 도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2개를 더 해서 50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50개라는 이 마의 장벽을 넘어보신 분들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제 50개 정도는 거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왜? 48개를 해봤기 때문이죠. 자, 10번씩 5번, 5세트로 50회를 오늘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10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허리 세우고 코어에 힘. 넷. 뒤꿈치를 밀어 올리기. 다섯, 여섯.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일곱. 올라올 때 후. 아홉. 두 번째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올 때 후. 일곱. 내려가면서 코어에 힘. 여덟. 아우, 처음 하시는 분은 너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절반 왔습니다. 10개 집중. 여섯, 일곱, 3개 더. 여덟,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 힘. 여섯,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쭉 펴진다는 느낌.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번. 하나, 후, 후, 셋, 코어 힘. 넷, 다섯, 여섯, 자세 신경 쓰시고. 일곱, 여덟, 2개, 아홉, 50.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자축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호흡 조절하시고요.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자, 이제 33 출첵에 대해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혜택의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지금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시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출첵 참여를 독려해 주셔서 또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3월 비전 창업 설명회가 6번의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에서 3월 12일로 시작을 하고요. 제주까지 각 일정과 장소와 시간 확인하셔서 타 지역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어디서도 해주지 못했던 이 바른 자세라는 것 그리고 이 바른 자세를 통해서 뷰티 시장을 섭렵하고 융합할 수 있는 뷰티고 그리고 재활과 피트니스를 섭렵할 수 있는 우리 머슬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바른 자세 습관을 통해서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우리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바른 자세라는 것은 슬리밍고에서 가능하죠. 이렇게 확장성 있고 또
우리 이번 달에는 지금 현재 이 플레이 슬리밍고라고 하는 앱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20분 정도의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선정되어서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선택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정식 출시를 3월 중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 플레이 슬리밍고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뭐 애플, 뭐 iOS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 누구든지 간에 앱을 다운 받으셔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카메라로 12초 만에 촬영하신 분의 자세를 평가해드리고 그분의 자세에서 기인하는 통증 부분까지도 앱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세가 좋다, 나 건강하다 하시더라도 자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가장 이 측정과 자세와 관련해서 헬스케어 앱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와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 슬리밍고, 슬리밍고를 플레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고 기분 좋게 놀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곧 출시됩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어드밴테이지, 이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나중에도 그 혜택들이 계속할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의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걸 줄 수는 없어요. 꼭 좋은 기회, 내가 지금 마음이 뛰고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다면 한 번만 가지 마시고 타 지역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슬리밍고의 창업을 도와주실 분들의 얼굴도 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터뷰도 해보시며 여러분들의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코드 일정에 대해서는 뭐 14번의 바코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또 이전 방송에서 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1부에서 했죠. 바르게 잘 살아보자. 제가 이제 2부입니다.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호고요. 11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공하는 자기경영 93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산의 인력을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작은 행동들을 축적하고 시간의 축적에 따라서 학습을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행동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좋은 습관인지 나를 성장시켜주는 습관이고 나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습관인지 아니면 여지껏 관성대로 편안하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에서 조금도 변화 없는, 조금도 자극 없는, 조금 더 나를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 속에서 배울 점, 즉 학습할 점들을 찾아야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는요, 어린이 생일 파티 문화 중에 이 피냐타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린 학창 시절에 가을에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회를 하면 천군과 백군이 나눠져서 그 박 터트리기라는 걸 합니다. 그죠? 콩주머니로 박을 향해서 천군과 백군이 다 모여서 누가 먼저 박을 터트리냐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냐타라고 하는 게임은 초대받은 아이들 모두가요. 눈을 가리고 피냐타라고 하는 이 사과가 아닙니다. 사탕과 간식이 숨겨져 있는 저 피냐타를 향해서 순서대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래서 저 피냐타를 터뜨리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애들은
저기에 어떤 간식이 숨어 있고 또 초콜릿도 있을 거고 사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으니까 빨리 터뜨리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힘껏 두드려요. 어떤 친구들은 헛방망이질을 해서 피냐타가 없는 방향으로도 가고요. 어떤 친구는 저기 멀리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하죠.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마지막 한 아이가 방망이를 휘두르면 피냐타가 터집니다. 결국은 피냐타는 방망이질로 터트리는 게 핵심인데 마지막 아이가 휘두른 방망이질에 이 피냐타가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수많은 앞선 사람들의 방망이질로 인해서 그 축적이 이룬 결과물을 마지막 아이가 확인한 것뿐이죠. 결국은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는 목표 달성 또 성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것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뤘던 그 한 번의 행동이 내가 어떤 결과물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싱 경기를 보게 되면요. 뭐 마이크 타이슨이나 뭐 타이슨 퓨리나 이런 헤비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체중과 무시무시한 힘이 있기 때문에 타이슨 같은 경우는 펀치 한 방이 0.1톤에 육박한다고 하죠. 그런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한 방으로도 KO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량급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한 방으로 KO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수들이 KO로 쓰러지냐고 봤더니 초반에 그리고 중반부에 수많은 작은 잘잘한 잽이나 이런 펀치들이 그 상대방에게 축적이 돼서 결론적으로 임팩트 있는 한 방으로 축적된 결과물로 KO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어떤 결과가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 휘두르면 결과물이 쫙 하고 나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저게 터트리는 게 맞나? 지금 잘 휘두르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터지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의심도 들고 불신도 생기고 확신이 안 서게 됩니다. 과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지금은 아무 결과가 나지 않아서 표도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나조차도 의심이 돼서 그 결과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신까지도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얼마만큼 꾸준히 저 방망이질을 하느냐가 결국은 저 피냐타 이 모형이 인형이 터트려져서 간식을 만날 때까지 그 행복한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망이질 그리고 나의 수많은 방망이질 또는 헛방망이질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결국은 궤도를 수정해서 헛방망이질을 했다면 저기를 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자꾸 이동하고 그 과정을 이제 한번 때렸다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던 방망이질 작은 행동이 내가 그걸 한 번, 두 번 휘두르면서 시간과 합력해서 축적이 일어나요. 쌓인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쌓이다 보면 이 과정이 조금 더 단조로워지고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명료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죠? 임팩트가 생겨서 그걸 내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두리니까 좀 더 잘 맞네. 이렇게 이두리니까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맞네. 이 궤적을 그리니까 조금 더 내 체중이 실리네. 이게 학습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효타가 나와요. 무효타였는데 유효타가 나와요. 이제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면서 피냐타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방망이 질은 더 정교해지고 더 유효타가 더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나는 온전하게 여기에 집중하는 모든 힘이 실리게 되면서 그렇게 학습된 나는 방망이질의 고수가 되죠. 이렇게 하찮은 사탕 주머니 하나 터트리는데도 우리가 숙련된 학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들 중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들은 사탕을 바라봤어요. 저 주머니가 터지면 뭐가 들어있을까? 저기 저 아줌마는 돈이 많아서 맛있는 거 많이 넣었을 건데 이거 꼭 터트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신나게 두들겼을 거란 말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목표는요,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는 습관과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지속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오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는 오래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에 대한 목표가 없고 앞으로 살아가는 노후에 대한 재무적 관점의 목표가 없고 또 내가 아직 젊고 활동할 수 있고 오늘 아까 그런 운동들을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몸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작은 목표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는 그 습관 또 그 습관을 지속하는 그 힘 그게 습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그 서점에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핀셋 같은 메시지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습관이 결국 우리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뭔가 이로움이 있는 그런 습관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돈이 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럼 먼저 목표가 있어야겠죠. 자,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 안방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렇게 매일 아침 저 상태를 유지하는 엄태호의 습관이에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친구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 상태가 될 때까지 제 온 정신을 집중시켜요. 그리고 퇴근하고 왔을 때 우리 집에 집사는 없잖아요. 엄집사 여기 있죠. 제가 엄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저렇게 깨끗한 상황이 펼쳐지면 잘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 정신도 맑고 불필요한 건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저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친구 정리를 하는 그 습관 저는 작은 승리를 이뤘어요. 친구 정리부터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습관은 건강식품을 먹습니다. 제 건강 목표가 있잖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또 불규칙하게 좋은 영양소들을 흡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식품을 잘 챙겨 먹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먹고 아침에 루틴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신체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 가지 버릇이 더 생겼는데 찬물 샤워를 또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루틴대로 합니다. 또 운동을 30분에서 40분, 1시간 정도를 또 합니다. 이건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산성 있는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농구든, 그게 뭐 예술이든, 그게 뭐 어떤 분야든 간에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시간을 통제하는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1시 25분에, 40분에 앉아 계신데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하고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시간에 쫓기듯이 저런 정리를 할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시간의 여유,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 확률이 높아요. 늘 바쁜 일과
늘 분주한 일과 그리고 급한 일 위주로 내 삶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역행적인 일이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을 통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시간은 우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돈도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지배하지 못한다. 내가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자유를 종속당하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어디서라도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왜 발생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듯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왜 시간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없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선택 때문입니다. 결국 내 선택이 내 시간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나의 사고방식이 내 시간의 질을 결정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돈을 쓸까?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고로, 내가 어떤 시간을 선택한 고로, 내 현재 시간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간을 이끌어가야 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에 아둥바둥 맞춰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시간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비참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죠. 그걸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가 기본권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없습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고로 왜 자유가 없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혹시나 나의 상황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작은 행동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저처럼 아침에 이부자리부터 내가 한번 정리정돈 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집안에 어지러운 물건들,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물건들을 제거해보는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아마 이 337책 1회부터 시작했을 때 정리정돈부터 시작했을 건데, 또 다시 한번 반복을 다음 주 되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뺏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그걸 찾느라 시간 뺏는 것도 여러분들의 시간 킬러예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주변에 난잡하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신경 쓰게 만드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337책을 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그래서 단촐하게 내가 온전히 뭔가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하는, 그것부터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거, 친구 정리, 그리고 스쿼트 50개, 여러분들의 몸을 통제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거부터 출발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나와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타인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약속이라도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너무나 하찮은 약속이라도 오늘 하루 그 약속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오늘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타인이 피해를 본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약속을 안 지켜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타인의 시간을 뺏는다라는 그 생각이 나한테 없어요. 그 생각이 없는 이유는 내가 시간이 중요하다는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어겨도 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꼭 오늘 하루 여러분들 스스로와의 약속 더 잘
충실히 지키셔야 되고요. 타인과의 약속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꼭 그 약속 지키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존중하십시오. 그 시작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